바이올린 연주하기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유리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정경화 선생님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레벤트레이트라는 당대 최고의 권위적인 국제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그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연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굉장한 콩쿠르였죠. 근데 거기에 이반 갈라미언 선생님이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교육자였어요. 근데 그 교육자의 수제자인 그 핑거스 주커만 선생님하고 정경화 선생님하고 두 분이 나란히 피날레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남자가 아무래도 항상 유리한 포지션에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베를린 필하모닉도 정말 90년대 들어서까지 절대로 여자 단원은 뽑지 않는다가 거의 룰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 정경화 선생님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지금 세계 최고 권위의 바이올린 국제 콩쿠르에 그 베를린 필하모닉을 아예 압도적으로 지휘를 해가면서 선두주자 역할을 해야 되는 리더, 그러니까 솔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등단을 하기 위한 국제 콩쿠르에 서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핑거스 주커만은 같은 유대인들, 아무래도 유대인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유대인이었고 하니까 굉장히 불리한 처지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공동 1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떻게 남자를 이기고, 그것도 유대인을 이기고, 그것도 이반 갈라미언의 수제자를 이기고, 동양의 그것도 여자가 1위를 했다. 굉장한 스칸달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화 선생님을 음악가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한국인이면 응당 정경화 선생님을 존경하고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어쨌든 근데 분명히 남자가 유리한 포지션에 예전에 어떤 사회적인 인식적으로 있었고, 두 번째는 항상 여자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데 있어서 신체 조건이 많이 한번 뒤집어지고, 여자는 내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그런 거에서 많이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고 내적으로 여자는 감정이 조금 더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의 풍파를 맞아가면서 여자 연주자와 남자 연주자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남자가 우위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해왔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세계적인 연주자, 거의 여자 바이올리니스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신체적인 조건도 약도 좋아졌고요. 예전에는 그 말이 맞았고, 지금은 남성보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오케이. 또 이런 걸 질문을 주셨어요. 지혜님 손은 아주 작은데 벤게로프 같은 남자분은 손가락 엄청 크고 길잖아요.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어요. 여러분, 파가니니의 손 아시나요? 파가니니가 유독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곡을 누가 따라할까봐, 공연이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번개같이 악보를 갖고 와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습도 못하게 악보를 안 주고 그날 와서 연주 직전에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줘요. 그니까 파가니니 협주곡 보면 반주가 다 이래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냥 튕기고만 있고 그냥 한 음만 긋고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그만큼 바이올린 솔로 파트가 현란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파가니니가 좀 그런 걸 누가 따라할까봐 연주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확 걷어가요. 왜 파가니니가 본인만 할 수 있는 곡을 작곡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현란한 테크닉을 보여주고, 너네들은 이런 거 못하지? 그니까 나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야. 어떤 이미지 메이킹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을 쓸어 담았거든요. 당시에.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그가 파가니니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만이 구상할 수 있는 현란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파가니니가요. 거인병은 아닌데 사람들이 추정하는 병이 있었는데 파가니니가 거의 엄지손가락이 검지에 이 반 이상까지 올 정도로 엄지손가락이 무지 길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국제 콩쿠르 나가고 할 때도 파가니니를 절대 흔쾌히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유독 파가니니가 안 맞아요. 왜냐면 파가니니가 만든 곡들이 자기 신체 조건에 맞게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못 따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길어야 엄청난 강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이 손가락이 너무 두꺼우면 고음에서 반음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분들은 얇은 손가락이 좋다고는 하는데 손가락이 짧은 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연습할 때 10도를 많이 연습하는 이유가 손가락이 길고 짧은 거를 유연성이 대신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도를 저는 손가락이 되게 짧으니까 긴 사람들보다는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은 점은 손가락이 되게 제가 좀 플렉시블한 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짧은 걸 커버하는 거지 손가락이 짧으면 정말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체 구조 중에 신경과 뼈가 가장 많은 곳이 손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손은 굉장히 예민해서 아직도 아까 우리 60대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누수히 말하지만 악기를 잡고만 있어야 바이올린을 연습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손가락이 짧은 것마저도 평상시에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유연성을 유지하느냐가 손가락이 짧음도 커버하고 손가락이 경직된 것도 충분히 풀어주고 연습을 위해서도 많이 만져주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이 짧은 거는 연주자로서 매우 큰 단점이지만 손가락의 유연성 하나로 그걸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